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고 데이터를 맹신하는 남자, 오토인사이트의 김 기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술자리 안주로 빠지지 않는 영원한 떡밥, 전기차 구매에 대해 정말 끝장 토론을 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셋 중 하나일 겁니다. 첫째, 주유소 갈 때마다 치솟는 기름값에 화가 나서 전기차로 갈아탈까 고민하는 분. 둘째, 최신 기술과 정숙성에 반해 전기차를 계약하기 직전인 분. 셋째, 전기차를 샀다가 혹시나 나중에 후회하거나 중고차 값이 똥값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간만 보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은 특정 브랜드의 협찬이나 광고가 1%도 섞이지 않은 철저하게 소비자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적나라한 분석 리포트입니다. 영상이 다소 길 수 있지만 이 20분 남짓한 내용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최소 5천만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아끼거나 혹은 앞으로 10년 동안 후회 없는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기차 과연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직 시기상조일까요? 경제성 분석부터 배터리 수명, 충전 인프라의 현실, 그리고 중고차 방어율과 화재 안전성까지 총망라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죠. 전기차는 조건부 축복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이보다 더 완벽하고 경제적인 이동수단은 지구상에 없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 이보다 더 큰 스트레스 덩어리도 없습니다. 그 조건을 하나씩 아주 디테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계산기부터 두드려 봐야겠죠. 바로 경제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 차값은 비싸도 기름값 아껴서 본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2026년 현재 이 공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데이터를 볼까요? 동급 내연기관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아이오닉 6의 실구매가 차이는 보조금을 받아도 여전히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납니다. 예전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100원대였고 톨게이트 비용 할인이 파격적이어서 이 격차를 34년이면 메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한전의 특례 할인이 종료되면서 급속 충전 요금은 kWh당 350원에서 400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50원, 연비 12km라고 가정하고 전기차 전비가 5.5km kWh라고 했을 때 연간 주행거리가 15,000km 미만인 분들은 차값 차이를 메우는데 무려 7년에서 8년 이상 걸립니다. 이 정도면 차를 바꿀 때가 되죠. 즉, 주행거리가 짧은 분들에게 전기차는 경제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냥 비싼 장난감일 뿐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사시는 게 정신건강과 지갑 사정에 훨씬 이득입니다. 하지만 연간 주행거리가 3만 km를 넘어가는 프로 장거리 러너 혹은 영업직 종사자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전기차가 압도적인 효율을 보여줍니다. 엔진오일, 미션오일, 점화 플러그, 타이밍 벨트 이런 거 갈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연기관차는 10만 km를 타면 엔진 소리가 커지고 진동이 올라오지만 전기차는 모터 베어링만 괜찮다면 처음 상태 그대로입니다. 특히 회생 제동 덕분에 브레이크 패드는 10만 km를 타도 마모율이 20% 미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모품 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 주차장 50% 할인, 남산 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같은 혜택까지 더하면 연 3만 km 이상 타는 분들은 3년 안에 차값 차이를 상쇄하고 그 이후부터는 타면 탈수록 돈을 버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하루 왕복 100km를 출퇴근하는 분이 계신데 5년 동안 기름값과 톨비 아낀 돈으로 차 한 대 값을 뽑았다고 하더군요. 자, 경제성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것, 바로 배터리 수명과 겨울철 주행거리입니다. 스마트폰도 2년 쓰면 배터리가 조루가 되는데 전기차는 오죽하겠어? 나중에 배터리 교체 비용 2천만원 나온다던데? 이런 쾌담들 많이 들으셨죠?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 SOH는 스마트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택시기사님들 데이터를 보면 30만 km를 주행해도 배터리 효율이 85%, 90%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제조사들이 배터리 보증을 보통 10년, 16만 km에서 20만 km까지 해주는 자신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수명이 다해서 배터리를 통째로 가는 일은 폐차할 때까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엔진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배터리 종류와 겨울입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은 NCM 3원계 배터리와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양분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NCM은 비싸고 힘세고 오래가는 친구입니다. 주행거리가 길고 출력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죠. 반면 LFP는 싸고 튼튼하고 안전한 돌쇠입니다. 화재 위험이 낮고 수명이 길어서 막 굴리기 좋지만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LFP는 추위에 약합니다. 대한민국 겨울 영하 10도로 떨어지면 전기차는 어떻게 될까요? 히터를 틀면 주행거리가 20%에서 많게는 30%, 심하면 40%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걸 저온 주행거리라고 하는데요. 봄가을에 400km 가던 차가 한겨울에는 250km밖에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실제로 강원도 스키장에 갔다가 영하 15도에서 배터리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충전소에 도착했는데 충전기마저 얼어붙어서 작동을 안 하더군요. 그때의 공포는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실 때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관리 시스템과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내가 강원도나 경기 북부에 산다면 배터리 용량이 넉넉한 롱레인지 모델이나 NCM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배터리 잔량 10% 남았는데 히터 끄고 덜덜 떨면서 집에 가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세 번째, 어쩌면 경제성보다 더 중요한 충전 인프라입니다. 전기차 오너들 사이에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집밥이 있으면 천국, 없으면 지옥이다. 여기서 집밥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완속 충전기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주차하면서 스마트폰 충전하듯 차를 꽂아두고 다음날 아침에 100% 충전된 상태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인가요? 그렇다면 전기차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차입니다. 주유소 갈 일이 없거든요. 기름 냄새 맡을 일도 없고 최저가 주유소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제네시스 G80을 타다가 전기차로 넘어간 제 친구는 집밥 먹이는 맛에 전기차 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내가 사는 곳이 빌라이거나 구축 아파트라 충전기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퇴근하고 왔는데 충전 자리가 꽉 차 있다. 이때부터는 전쟁입니다. 밤 11시에 자다가 차 빼주세요 전화 받고 나가야 하고, 혹은 충전할 곳이 없어서 동네 주민센터나 마트를 배회하는 충전 난민 신세가 됩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충전기 보급률은 늘었지만 고장난 충전기 비율도 10%에 달합니다. 급속 충전소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급속 충전은 비쌉니다. 완속보다 1.5배에서 2배 가까이 비싸요. 급속으로만 충전하면 하이브리드 차보다 유지비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급속 충전은 높은 전압을 때려박는 거라 배터리 셀에 스트레스를 줘서 장기적으로 수명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기차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거나 지하 주차장을 직접 내려가 보세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는 않은지, 세대수 대비 충전기가 몇 대인지, 충전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충전 스트레스, 이거 생각보다 100배 더 큽니다. 네 번째는 주행 질감과 유지 보수의 이면입니다. 전기차를 처음 타보시는 분들이 가장 놀라는 게 바로 정숙성과 가속력입니다. 엔진 소음과 진동이 아예 없으니 차 안이 도서관 같습니다. 음악 감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청음실이 되죠. 그리고 엑셀을 밟자마자 최대 토크가 터져나오는 가속감은 내연기관차에서는 수억, 원대 스포츠카에서나 느낄 수 있는 쾌감입니다. 오르막길에서도 힘이 달리는 느낌이 전혀 없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멀미와 타이어입니다. 전기차는 회생제동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엑셀에서 발을 떼면 모터가 발전기 역할을 하면서 속도를 확 줄이는데, 이게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에게는 울컥거리는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전기차 특유의 거동의 멀미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300kg 이상 무겁습니다. 그리고 초반 토크가 강력하죠. 그래서 타이어 마모 속도가 20% 30% 더 빠릅니다. 게다가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보다 비쌉니다. 엔진오일 값 아껴서 타이어 값으로 나간다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는 부품 단가가 높고 수리비가 비싸서 자차 보험료가 내연기관 대비 평균 20% 정도 높게 책정됩니다. 이런 숨겨진 유지비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불편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화재 안전성입니다. 작년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공포증, 소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전기차 화재 영상 보면 정말 무섭죠. 순식간에 1000도까지 치솟고 잘 꺼지지도 않는 열폭주 현상 때문입니다. 소방청 통계적으로 보면 차량 1만 대당 화재 발생 비율 자체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오히려 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생했을 때의 치명률과 진압 난이도입니다. 내연기관차는 불이 나도 서서히 번져서 대피할 시간이 어느 정도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그 시간이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조사들도 이걸 알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고도화하고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과충전을 방지하고 충격감지 센서를 강화하고 있죠. 하지만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사신다면 배터리 제조사가 어디인지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술력이 검증된 메이저 제조사의 배터리인지 그리고 해당 차량의 화재 이력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내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 시스템이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 번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차 방어율입니다. 전기차는 감가상각이 심하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2026년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배터리 수명에 대한 불신 때문에 중고가가 똥값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시장에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배터리가 생각보다 튼튼하다는 게 증명되었고 오히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를 통해 차가 계속 진화한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인기 차종 테슬라 모델 3i, 아이오닉 56 등의 감가 방어율은 내연기관차 못지않게 좋습니다. 다만 보조금 정책과 제조사의 고무줄 가격 정책이 변수입니다. 내가 살 때 1000만원 보조금을 받았는데 내년에 보조금이 500만원으로 줄어들면 내 차의 중고 가치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집니다. 반대로 테슬라처럼 제조사가 신차 가격을 하루아침에 500만원 인하해버리면 내 차의 중고가도 같이 폭락합니다. 즉 전기차의 중고가는 차량 자체의 상태보다 정부 정책과 제조사의 가격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예측하기란 주식시장 예측만큼 어렵죠. 그래서 전기차를 사실 때는 최소 5년 이상, 아니 폐차할 때까지 탄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자, 긴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전기차 지금 사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집에 완속 충전기가 있고 연간 주행거리가 2만 3만 km 이상이며 새로운 기술을 즐기는 얼리어답터 성향이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계약하십시오. 신세계가 열립니다. 유지비는 반이반으로 줄고 운전 피로도는 획기적으로 낮아지며 차박이나 VL 차량 전력으로 커피포트나 드라이기 사용 같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충전기가 없고 연 주행거리가 1만 km 내외이며 차를 타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귀찮은 분이라면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편안한 선택입니다. 전기차는 분명 미래의 이동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나에게 현재의 행복을 포장해 줄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남들이 산다고 휩쓸려 사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체크리스트 주행거리, 배터리 종류와 겨울 효율, 충전 환경, 승차감과 멀미, 화재 안전성, 잔존 가치를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집 다음으로 비싼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생생한 전기차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오토인사이트의 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